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0일 임신 두번째 기사 1462년 명천순 6년 예조에서 아래기를 문과에서 역학계몽을 아울러 강하니 사서 3경에는 비록 일책을 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역학계몽의 조통 이상인 자는 아울러 계산하여 분수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0일 임신 세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대전의 곡물 대납조에 양편이 서로 대납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허락하여 수령이 정한 값에 의하여 거두어 주되 만약 억지로 대납하게 하는 것과 수량이 넘치게 값을 거두는 자는 제서 유의율로서 논죄하고 그 대납하는 사람이 관가에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민간에서 거두는 자도 제서 유의율로서 논죄하며 가물은 관가에서 몰수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수령들이 모두 이와 같이 아니하여 백성들이 비록 하려고 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여도 강제로 하게 하여 모두 백성의 정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며 그 값을 거둘 때에도 대납인으로 하여금 민간에 드나들며 그 값을 후하게 요구하게 하고 전세 곡물의 값에 이르러서는 작자로 하여금 바로 운반하게 하여 포소관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패단은 낱낱이 들기 어려우나 모두 수령들이 법을 받들지 못한 소치로 그러한 것이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자세히 추액하라 하였다. 가물은 대납한 값으로 거둔 물건을 말한다. 포소관은 전세와 곡물 운반을 맡아 각 포구에 있던 관청의 관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1일 개요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푸니 왕세자와 내종친 좌의정 권남 우찬성 구치관 판중주어사 김말 병조참 판서 윤자온과 익직한 제장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기업 예문 이맹현 등과 생원 최재 등이 경서를 강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1일 개요 두번째 기사 영대궁 이염에게 백미 50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0일 갑술 첫번째 기사 도 채찰사 종사관인 김순영이 사조하니 오탑 호철리 각각 1령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0일 갑술 두번째 기사 평해에 부처한 조효례와 직산에 안치한 윤당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4일 병자 첫번째 기사 중주원사 최헌과 예조판서 홍윤성이 명을 받들어 생원 백맹후 등 100인과 진사 백맹후 등 100인을 뽑았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5일 정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푸니 좌찬성 황수신 등이 시연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6일 무인 첫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년 논과에는 강경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7일 기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화위당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푸니 내종친 및 판중추원사 긴말 예조판서 홍윤성 형조판서 이극감 중추원부사 어효첨 송처관 한계희 한승부윤 황유호원과 승디 등이 임시하였다. 겸 예문 성균 박사 박시영 성문 박사 김종직 예문 대교 허선과 생원 성균 생원 김종환 등 5사람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수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종친 제추와 더불어 혹은 병서를 논하고 혹은 경사를 의논하기도 하였다. 홍윤성이 안태사로 경상도 성주 곤양을 향해 떠나려고 했는데 돌아올 적에 그 아비를 홍산에서 가서 뵙기를 청하니 충청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홍윤성의 어미와 할아버지의 무덤에 취재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7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병조의 함길도 도우절제사 강순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승부, 방원부, 회령부, 풍산도, 부령부, 황절보는 모두 정로의 요해처인데 본진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만약 적변이 있어도 미처 구원할 수 없고 또 단지 권관을 자임하여 군사들과 등급이 같아서 교령을 행하지 못하므로 방어가 헛술하니 청컨대 아울러 만호를 자임에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권관은 변경의 작은 진에 두었던 종구품이 무관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병조 조하랑 고태익을 국문하여 아뢰기를 주회가 능지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 100대에 강진현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중신운이 유망룡을 구타하여 다치게 한 일을 계달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유망룡의 주회를 1등 감하고 김영전은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생원방 진사방을 발표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고태익은 성상의 명을 위역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어찰로 세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예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나 어버이를 섬기는 예는 다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무릇 예라는 것은 몸의 엄숙함이니 엄숙함은 나약함을 다 바루는 것이다. 악이라는 것은 동작의 화함이니 화함은 포악함을 다루는 것이다. 엄숙함이 아니면 몸을 세울 수 없고 화함이 아니면 발용할 수 없는 것이니 엄숙하지 아니하고 몸을 세우면 몸에 굳음이 없고 화하지 아니하고 발용하면 동작이 통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성인이 무리 인연하에 교화를 베풀어 백성의 뜻을 미리 안정시키고 천하의 형세를 굳게 하여 태평한 교화를 이루는 소이이다. 그러므로 예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이를 가볍게 하면 그 패단이 야비함을 이루고 악보다 요긴함이 없는데 속함에 흐르면 그 패단이 엄탕함을 이룰 것이다. 가볍게 하지 말고 이를 지켜서 변치 말게 하며 유용하지 말고 절조 있게 했으면 비록 군진과 연한의 점이라도 일마다 권원을 만나 취했음이 무궁할 것이니 선왕의 뜻을 이어 이를 행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위의 말은 대략을 말한 것이고 세세한 조목은 너 스스로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힘써 행하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써서 내려주니 신에 써서 잊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하는 한가롭게 노는 것이고 신은 띠를 말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은사 김계희 강희안이 통사 장유성을 먼저 보내어 견문 사목을 아뢰기를 1. 5월 29일에 돌아오다가 영원 위에 이르니 지위 성광이 이르기를 달적이 건주위 모련위 등 야인과 연결하여 지금 사하 북쪽의 장장 박 20리 땅에 있는데 우리 너희 나라에서 지난번에 야인을 몇이나 죽였느냐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모른다고 하니 성광이 말하기를 야인들은 너희 나라의 원수이니 중국 조정과 너희 나라가 군사를 합해서 이를 공격한다면 남김없이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7월 29일 조가 장력에 유숙하다가 광령 차인이 달자에게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중국 여자 사인과 우리나라에서 풀어보낸 양이부, 김장명 등을 안동하고 북경에 나아가는 것을 만났는데 양이부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우리를 사로잡아 자는 조삼파 일족이었는데 조삼파가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조삼파가 광령에 이르러서 묻기를 너는 조선의 후문에서 압록강을 지나왔을 텐데 압록강 깊이는 얼마나 되며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느냐? 강변에는 농장이 있는가 없는가? 방하는 데서는 어떠한가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농장은 없고 방언은 매우 견고하며 압록강은 물이 깊어 그냥 건널 수 없다고 하니 또 묻기를 어떤 사람이 너를 데리고 왔느냐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사신을 따라서 왔다 하니 또 사신의 인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기에 30여인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고 합니다. 1. 8월 초 3일에 신산산역에서 유숙하는데 서반 왕충이 요동에서부터 북경으로 향하기에 신이 성식의 이걸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광령에 도착하니 종병관이 내게 이르기를 야인 조삼파가 여기 왔게 내가 말하기를 너는 건주 사람으로 조선과 원수됨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사람과 말을 빼앗고 사로잡았느냐고 하니 조삼파가 말하기를 조선에서 죽인 낭발아흐는 바로 나와 형제이므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초 4일에 광릉에서 유숙하였는데 왕황이 말하기를 야인 조삼파 동관치 등 5인이 와서 총병관에게 고하기를 건주 사람들이 사냥하려고 개원 위에 이르렀는데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고 잡아 죽였습니다고 하니 총병관이 조삼파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만약 사냥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하여 병갑을 가지고 장장 아래로 들어갔느냐 너희들은 일찍이 조선의 인마를 창탈하고 잡아갔으며 또 중국을 침범하였다. 너희가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가 조선 및 요동과 합하여 공격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 무리는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고 왕황이 또 말하기를 달자의 성식이 안전되면 겨울에 이르러 장차 조선의 군사를 청하여 함께 요주 위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동에서 동팔참에 야인의 성식이 있음을 듣고 호송군 25명을 더 하였습니다. 1. 요동 호송 백호 고보가 말하기를 야인들이 모두 명나라 갑옷을 입고 건자계에 이르러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를 조선 사신이 어느 때 돌아갔느냐고 하였으며 야인들은 지금 산태두에 있으면서 길을 막고 그 치중을 약탈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곧 사목을 도제찰사 한명에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 도제찰사 강순 평안도 관찰사 김질 도제찰사 김사우에게 유시하였다. 치중은 수송하는 물품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기윤철을 전라도의 정인운을 경상도의 이수치를 강원도의 조일을 황해도에 보내고 모두 발병부를 주어 징병하게 하였다. 또 그 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올 가을 강무 공사는 모름지기 9월 27일까지 서울에 보내어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직하기를 그무로는 어태 및 왕세자 원손의 태실은 모두 석난간을 설치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성균관에 거동하여 선성을 배할하고 명륜당에 나아갔다. 종친, 문관, 무관, 관관, 재생 등이 동반 서반으로 나눠 사배를 마치고 도승지 홍엉이 명을 받들어 사관,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신숙주 중주원 사, 최항, 이조 참판 한계를 불러 뜰에 오르게 하고 임금이 친히 책제를 짓기를 예악에 대한 말이 셋이 있으니 잠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를 인연하여 교화를 베푼다. 비록 군진 연헌의 저음에서라도 일마다 권원을 만나 취해 쓰는데 무궁하다 한 것인데 위에 세 가지 말은 같은가 다른가? 사람을 쓰는 데 대한 말이 셋이니 시험해보고 쓴다. 너가 아는 사람을 첨가한다. 어짐을 본 뒤에 쓴다고 한 것인데 위의 세 말은 같은가 다른가? 너희 대부들은 글을 읽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 뜻을 자세히 진술하라 하였다. 돌아 창덕궁 후원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진법을 열람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병주에서 아래기를 이제부터 무과의 종장에서 사서 5경 중에서 1책을 강하고 무경 7서 중에서 1책을
강하게 하여 약 통 이상을 뽑고 그 자원에 따라 통감, 병요, 장감, 마기, 병장, 쓸을 강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친히 문과를 시험 보여서 강안중 등 9인을 뽑았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박대생을 보내어 전을 받으려고 명나라에 가서 천추들을 할애하게 하고 또 중추원부사 김유래를 보내어 표문을 받으려고 가서 성들을 할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8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통사행 부사정 박지를 보내어 사로잡힌 중국 사람 동홀사 등 3명을 안동하여 요동도사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는 2품 이상을 불러 입시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참대중추 원사 어유소 등이 평안도에 부방함으로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어유소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더건대 수령들이 3년이 차임되면 곧 채임된다고 생각하여 3년이 차면 곧 채임된다고 생각하여 무릇 군민에 관한 사물을 태만히 하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편히 놀면서 나를 보내는 자가 많다고 하니 내가 우선 참고 주의를 다스리지는 아니하겠다. 경은 이러한 뜻을 알고 엄하게 고설하여 그 중에 가장 심한 자 한두 사람을 계문하도록 하라. 비록 3년의 법을 세웠으나 마땅히 연홀이 가장 오래된 자로부터 점차로 채임하여 제수할 것이고 일시에 다 채임하는 것이 아니니 또한 이 뜻도 여러 수령들에게 유시하여 게으름을 내지 말고 각별히 그 직무를 정성으로 지키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효인을 동지중추원사로 황효원을 인수부윤으로 김길통을 한승부윤으로 민규를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도채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벽동군사 조종지가 재능이 있어서 병경을 위임하였는데 이제 탐호죄를 범하여 분대에게 추핵을 당하니 경은 동봉한 분대의 계본을 빙고하여 다시 핵실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순성군 이계가 졸하니 2년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시호를 희안이라 하였으니 소심하고 외기한 것을 희라하고 관여하고 평화로운 것을 아니라 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도채찰사 한 명의 종사관인 김순영이 왔으므로 임금이 교태전에서 인견하고 영의전 신숙주 우찬성 구치관 양산군 양정 병조 판서 윤자운 도승지 홍응 등을 명소하여 영북에 진을 설치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사목을 만들었다. 길주 100호, 종성 80호, 온성 60호, 원경 40호, 단천 20호 이상 300호와 하삼도 1700호 모두 2000호는 영북진에 붙이게 하소서. 1. 회령 30호, 길주 40호, 경성 40호, 풍산 50호 1 이상 160호와 하삼도 340호 모두 500호는 축대에 붙이게 하소서. 1. 단천 이북의 여러 고을의 백성으로서 영북진 축대에 옮겨가 사는 자에게는 하삼도의 백성들 820호로서 보상을 하여 주되 갑절의 수를 채워서 입거시키고 풍산의 보고상에 입거시킬 사람은
회령에 입거시키게 하소서. 1. 길주 이북의 여러 고을의 백성으로 남쪽 고을로 유의 한 사람 빠짐없이 쇠환하소서. 1. 속초파에 참을 설치하여 예전 부고 횟수의 참리를 모두 옮겨드리소서. 1. 신설하는 관노비는 경성 이북은 흩어져 있는 공사천을 정속시키고 하삼도는 여러 고을의 노비와 도관, 사섬시, 외방의 노비 안에서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로서 충당해 주소서. 1. 속초참에는 영북진 군사 100명으로서 방수하게 하고 무략에 있는 자를 골라서 권관으로 자임하여 고찰하게 하소서. 1. 성을 쌓을 때는 홍은 이북 여러 고을의 백성을 요량에 뽑아서 사역시키게 하소서. 1. 영북진의 성터 둘레는 1만척으로 축대는 4천척으로 속초참은 300척으로 하소서. 1. 하삼도에서 함길도에 이르는 길 연변 여러 고을에 옮겨 살게 한 사람의 산료 미면은 호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소서.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분순 어사 등이 검액한 관리는 죄명을 가지고 기록하여 계달하고 금으로는 본대에서 거액하지 못한 자도 또한 파출하고 떠나보낼 때에 다시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영의전 신숙주 우찬성 구치관 양성군 양정 병주판서 윤자온 등을 명수하여 영북에 진을 설치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같이 의논에 아뢰었다. 1. 단천 5. 울족 쌍청 이북과 도리산 이남의 길주 갑산은 서로 통하는 길이 있으니 만약 땅을 자세히 살펴서 보를 설치한다면 즉 길주와 갑산이 서로 응원하는 것이 가하므로 단천 이남은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부령, 무산로, 북쪽에 양양 만동이 있으니 동의 원천의 땅을 자세히 살펴서 보를 설치하고 무산보를 옮겨서 방수하는 것이 가합니다. 황절보 서쪽에 허수라동이 있으니 바로 정로입니다. 동원천의 땅을 살펴서 보를 설치하고 황절보를 옮겨서 방수하는 것이 가합니다. 1. 영북진은 만약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하삼도의 백성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1. 길주 이북은 곡식을 바치게 하고 하삼도에서 보상 받도록 윤허하소서. 1.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도성지 홍흥을 명수하여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유서를 초하게 하고 업들로 윤색하여 도체자사 한 명에게 유시하였다. 이제 김순영을 보니 가추 모조리 경의 뜻이 바로 내 마음과 합하였다. 영북진을 설치하여 요회지에 응거하면 불영이남의 정로의 방수를 없앨 수 있으니 그 이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숙주 양정 구치관 윤자운 등과 의논하여 이와 같이 계획하고 마감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익은 비록 크다고 하지만 일이 매우 큰 것이다. 하삼도의 백성을 옮겨서 길에 있는 자가 1만 명을 내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많으니 화기를 감상하여 역질이 반드시 생길 것이며 소와 말이 피곤하여 열은 죽고 하나가 살 것인데 또 연변 각 고을의 산류, 산초, 조수, 구병 등의 일은 강원도에서 지탱할 바가 아니다. 홀로 이것만이 아니라 남쪽 지방의 백성은 북쪽과 풍속이 다르고 피곤한 힘으로써 도적을 방어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능히 농사를 지을 것인가. 도적에게 주고 농사를 못 지어 굶주리면 장차 방어와 농사 두 가지 다 실패하는 근심이 있을까 두렵다. 우진의 백성이 아직 안정된 때가 아닌데 또 옮겨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군사가 나누어지고 힘이 약해져 백성의 마음이 크게 해이할 것이니 큰 것을 생각하다가 작은 것까지 읽고 이기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취할 것이다. 이같이 생각할 즈음에 호금나라기를 단천, 울족, 쌍청, 이북과 두리산 이남의 지세를 살펴서 보호를 설치하면 가히 길주 갑산의 길이 통하여 위급함을 서로 구원할 수 있고 또 서북보 이남의 정로 방수를 없앨 수 있다고 하고 또는 말하기를 부령의 무산보를 양양 만동의 원천으로 옮겨서 요해지에 응거하면 방수하기에 편리하다고 하고 또는 말하기를
황절보를 형제암 위의 허수라동의 원천으로 옮기는 것도 또한 편이하며 가히 그 지세를 살펴서 보를 설치하고 엄하게 방수하면 비록 영북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고 하니 나는 혹자의 계책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북진은 마침내는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로 백성을 옮겨서 채운다면 지대와 피곤한 패단도 없을 것이고 몇 해 후에는 형세가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미 찬 뒤에 이를 설치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이미 설치하고는 야인을 부리는 것이 가할 것이며 장차 모든 야인의 무리를 멸하는 것도 가할 것이며 장차 또 다른 진을 설치하는 것도 가할 것이다. 경은 여러 의논을 자세히 살펴 고르고 다시 적당한지의 여부를 통하여 오직 경의 진술한 대로 하고 조정의 의논에 구애되지 말라.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일 갑옷 네 번째 기사 어찰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소나무 걸채를 금하는 법을 세운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즉시 해이해졌다. 비록 분대를 보내었으나 또한 같이 결탁하여 취획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심히 노하여 바야흐로 국문하여 장차 이를 중하게 논제할 것이니 경은 전에 허물을 덮어두지 말고 추국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동계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인재가 무궁무진한데 살림 초야에 어찌 숨고 침체된 자가 없겠느냐. 문명과 학술이 있는 자, 무예와 지략이 있는 자, 조행이 청렴결백한 자, 자상계제한 자, 효용이 있는 자, 이제가 있는 자는 비록 한 거울에서 추앙하고 평소에 명망이 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추천하지 아니할까 걱정스러우니 계수관으로 하여금 각각 그 아는 바를 첨가하게 하여 만약 그 첨가가 쓸모있는 사람을 얻게 하였다면 자연히 높은 상이 있을 것이고 혹 사사로운 정에 따르거나 뜻에 아부하여 첨가한 것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또한 벌이 있을 것이니 경은 이를 못받도록 하라. 침체는 지위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임이고 자상 계제는 인자하고 다정한 태도이다. 이제는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재간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7일 모습을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제의 졸기 쟤는 태종의 맏아들로서 영락인형 갑신년에 세자에 봉해졌고 무자년에 명나라에 갔다 왔는데 무술년에 죄로 인하여 양녕대군으로 감봉되었으며 이천에 나가서 살았는데 세종 18년 병진년에 과천에 양이 되었고 정사년에 서울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가 69세이다. 부음을 듣고 3일 동안 철저하였다. 성품이 어리석고 고듬이요 살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활속에 와서 사냥으로 오락을 삼았다. 세종이 우예가 지극하였고 제도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여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함을 얻었다. 광산군 김한로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4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이계, 이포, 이해이고 측실에게서 6남 10녀를 두었다. 시호를 내어 강정이라 하였으니 굳세고 과감한 것을 강이라고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제 명대로 편안히 살다 죽은 것을 정이라 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형조 한승부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도둑이 대궐 안의 악기고에 들어와서 관대 등의 물건을 훔쳐 갔으니 도성 안의 인가를 수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병조 당상과 입직한 도진무 각각 1인은 날마다 내금위 및 군사 100인을 거느리고 후원에 들어와서 기사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오승지 김경광이 함길도에서 모아서 복명하니 임금이 서 현장에서 인견하고 영의정 신숙주 우천성 구치관 병조판서 윤자 온참판 김국광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어제의 교수는 이러하였다. 사람이 나서 마음이 바르면 본래 과실이 없는데 욕심이 물질과 사기여 모든 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성인은 성내는 마음이 없으니 이 까닭으로 인하여 형벌을 만들었다. 슬프도다. 너희 죄수들은 어버이를 떠나고 고향을 잃고 너희 스스로가 죽음을 구한 것이고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등극하면서부터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는데 불행하게도 죽인 것이 많으니 마음이 항상 변치 못하다. 이것은 모두 너희가 만든 것인데 또한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어버이를 떠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거늘 몸소 이를 헤아리건대 인정으로 참할 수 없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뉘우쳐 깨달을 것이니 마땅히 너그러운 은혜를 내려서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오직 너희 정부는 수록을 마감하여 그 중에 심히 중한 자는 제외하고 힘써 반드시 사리에 합당하도록 하고 가축 사연을 계달하라.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도승지 홍응을 보내어 영능을 봉심하게 하였다. 봉심은 왕능을 받들어 능소나 묘구를 보살핌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기로 제추에게 홍제원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도승지 홍응을 보내어 술과 풍악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학장은 권리하는 법이 없으므로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가르치기에 부지런하고 삼가서 성효가 있는 자는 계문하에 상관직을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서 양로위원을 베풀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서 군사들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동부승지 이계손 병조참판 김국광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신영 손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한 지방을 위험받았으니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무릇 군사를 발하여 사변에 응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어하는 일체 일상의 일은 스스로 예법이 있으나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도 밀부가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음을 염려한 까닭에 친압 제11일 밀부를 내려주니 경은 이를 받으라 하였다. 밀부는 유수, 감사, 총융사, 절도사, 방어사에게 내려주던 병부, 급히 발병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였다. 모양은 둥글고 한 면에 제1부라 쓰고 다른 면에는 구광, 화압의 진서가 있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 먼저 예조에서 아뢰기를 태실에 성주의 대군과 여러 군의 태실 곁에 있으며 또한 의물도 없으니 청컨대 장소를 가려서 이연하고 선왕의 구례에 의하여 의물을 설치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연하지 아니하고 다만 명하여 표석을 없애고 비를 세워 구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비를 세웠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 장흔대왕께서 즉위한 21년에 유사에 명하여 땅을 점치게 하고 대군과 여러 군의 태를 성주 북쪽 20리 선석산의 산등승리에 갈무리하게 하고 각각 돌을 세워 이를 표하였는데 주상의 성태도 또한 그 가운데 들어있어 표하여 이를 수양대군의 실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하늘의 명을 받으러 왕위에 오른 지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예관이 급히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따로 자리를 보아 어태를 이안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형제가 태를 같이 하였는데 어찌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시고 의무를 설치하기를 청하여도 역시 연호하지 아니하시며 다만 표석을 없애고 비를 세워 기록할 것을 명하여 힘써 이를 들리게 하셨다.
우리 주상께서는 하늘을 받들고 도를 몸받아서 문에 빛나시고 무에 뛰어나시고 전하의 총명 예지하시고 겸손 검약한 덕은 이루다 이름하여 말할 수 없으나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그 겸손하고 검소함을 숭상하여 지위가 더욱 높을수록 덕이 빛나는 지극함을 알 수 있으니 조선 엄망년의 무강한 기초가 더욱 길이 아름다울 것을 또한 여기에서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명에 이르기를 빛나는 오얏나무 1000가지만 잎사귀라. 삼매자 꽃과 함께 비치는데 홀로 빼어나 밝게 빛난다. 용이 날아 하늘에 오르니 세상이 맑고 편하며 오뚝한 신공은 제도를 갖추고 밝게 하였다. 돌아보건대 성태를 예전대로 두고 옮기지 아니하여 예관이 상창하여 예법을 따르기를 원하였으니 겸손하여 윤호하지 않으시니 검소한 덕이 더욱 빛난다. 기부가 높이 섰으니 억만년의 표석이라. 선산이 높아 그 맑고 아름다움을 간직하였으니 선지와 같이 길고 오래도록 장성하고 빛나리라고 하였다. 삼매자꽃은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4일 을사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도 채찰사 한 명의 계번의 일가에 아뢰기를 강원도 상성포는 즉 포구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하기가 어려우며 영곡포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울진과 삼척의 앙포는 도적이 지나가는 요충지인데 수령으로서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니 만약 사변이 있으면 수군 육군을 겸해서 다스려야 하니 그 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청건대 산성 만호 영곡 만호를 없애고 울진 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5일 경호 첫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전에 나가서 양로연호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5일 병호 두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허종을 함길도 경차관으로 삼았다. 영의정 신숙주 우찬성 구치관 양상군 양정 병조참판 김국광을 명수하여 우승지 김경광과 더불어 허종이 가지고 갈 사목을 함께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6일 정리 첫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말타고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종친 및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신숙주 우찬성 구치관 양상군 양정 반중주원사 김말 밀성군 박중손 중추원사 최항 호조찬 판서 조승문, 병조판서 윤자운, 형조판서 이극감, 중추원부사 어효첨, 호조참판 이석형, 병조참판 김국광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성균관 유생 김세신 등 10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7일 무신 첫번째 기사. 황해도 강령현에서 흰사슴을 올리니 승정원에서 진화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7일 무신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서현장에 나아가서 말 타고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8일 기후 첫번째 기사. 백관이 전문을 올려서 흰사슴이 나타난 것을 할애하는 임금이 할애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성인이 왕위를 이어서 교화가 널리 퍼지니 아름다운 빛이 쌓이고 신령한 물건이 거듭 이릅니다.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에는 함께 뛰고 춤을 춥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은택은 만백성에 젖었고 어지심은 금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기기의 신령한 짐승은 은하수에서 씻어내었고 들속에서 유유의 소리는 서첩에 밝게 빛납니다. 이는 화협한 기운의 소치이니 진실로 장수하실 징조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지로서 태평한 시대를 만나 영유의 추창함을 얻어서 세상의 드문 아름다운 상수를 보게 되었으니 그 의기
화봉을 본받아 하늘같이 긴 수를 축수합니다 했다. 예조에서 제도로 하여금 하전을 올리게 하도록 청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기기는 짐승의 걷는 모양이고 유유는 사슴의 우는 소리이고 화봉은 화봉 삼축을 말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8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사후를 구경하였다. 내종친 및 영의정 신숙주 좌찬성 황수신 우찬성 구치관 병조판서 윤자언 호조판서 조승문 병조판서 김국광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염과 신숙주에게 내구마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전제하여 유자문, 김승, 김유선, 이우평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사헌부 감찰은 본디 20명이나 제4의 청대에 두루할 수 없어서 출납이 지체되기 때문에 검찰 5명을 더 두었는데 성균관 주부 승무는 부교리 1 세자 위솔 1 통례문 통찬 1 훈련원 주부 1로서 주의하여 겸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균관 주부와 성문원 부교리는 반드시 문신으로 제수하고 훈련원 주부는 반드시 문과 무과 출신의 사람으로 제수하기 때문에 혹 없을 때가 있으니 이로 인하여 감찰이 또 모자랍니다. 이제 상고하건대 통례문에는 인원이 많고 일이 한가하니 청컨대 복례랑 1, 2는 그 인품에 따라서 역시 겸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청대는 각 관하에서 섰다 금은 날께 사무를 끝내고 곧집을 봉하여 잠글 때 사헌부 감찰이 검사를 청하던 일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8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무과에서 5경 4서 중 1책과 무경 7서 중에서 1책을 강하여 약통 이상인 자는 비록 장감박이 병장설은 불통하더라도 잠정적으로 함께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녹양평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왕세자와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염, 계양군 2정, 익형군 2관, 영순군 2부, 영청부원군 윤사로, 하성위 정현조, 청성위 심안의, 영의정 신숙주, 남양부원군 홍달선, 좌찬성 황수신, 영중주원사 심회, 우찬성 구치관, 공조판서 심결, 양성군 양정, 이조판서 박원형, 중추원사 윤사헌, 호조판서 조성문, 중추원 부사 어효점, 행대해군 김한, 문성군 유수, 강릉군 봉석주, 병조판서 윤자언, 형조판서 이극감, 행상우군 박극염, 대사헌 하무지, 신천군 강곰, 호조참판 이석경, 행상우군 구문신, 권진, 민달, 홍익성, 김철야, 홍일동, 임자번, 공조참판 이회손, 한승부윤, 권반, 병조참판 김국광 등이 수거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병원대군의 집에 갔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도호채찰사 한명회가 종서관 김순영을 보내어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성상의 유시를 받고 겸하여 여러 논의를 살펴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진술합니다. 신이 거기 살펴보건대 함길도 오지는 그 형세가 반드시 영복진을 설치해야 안팎으로 울타리가 되어 영구히 튼튼할 수가 있을 것이니 오진을 버려두는 것이 불가하다면 즉 영복진은 결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삼가 지세를 가지고 이를 살펴보건대 불영, 경성, 길주는 이와 같고 허수라는 입술과 같은데 그 입술이 없으면서 이가 시리지 않기를 구한다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허수라의 땅은 신이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근래 저 오랑캐들이 와서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이 길을 경유한 뒤에야 감히 들어올 수 있으니 진시로 그 목구멍을 막는다면 불영 이남의
방수는 단정코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세종대왕께서 처음 오진을 설치할 적에 조정의 의논이 모두 어렵다고 했으나 세종께서 마침내 이를 실행하여 지금에 이르러서 오진의 번성함은 다른 진의 갑절이나 되고 병들이 정강하여 오랑캐가 감히 가볍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대저 세종대왕의 뜻은 이미 여러 진을 세웠는데 또 쫓아서 영북에까지 미친다면 큰 역사의 뒤에 공략이 쉽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두고 이루지 못한 것이며 감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형세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오진을 설치할 적에는 규모를 모두 새로 창설하여 의지할 만한 형세가 없었으나 지금 영북은 불용이 근본이 되고 횟수가 고조가 되고 있으니 진을 설치하고 참을 설치하는 일은 모두 오진과 같이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오진은 벌리어 설치한 것도 가능하였는데 여기는 홀로 일진뿐이니 어찌 또 심히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남쪽의 백성을 옮기는 것은 형세가 필시 원망과 한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신도 또한 이를 염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오진에 있는 자도 또한 남쪽의 백성이 반을 차지하는데 생생하여 영구히 건설하는 이가 있으니 이는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신은 원컨대 금년에 몇 호를 옮기고 다음에 또 몇 호를 옮기고 또 다음에 몇 호를 옮겨 점차로 들어오게 하여 3년 후에 형세를 보아서 설치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성상의 유시에 이르기를 이미 채우고 설치한다면 어찌 어렵겠느냐고 하신 것은 바로 신의 뜻입니다. 혹자의 말과 같이 오울적 상청 이북과 두리산 이남의 지세를 살펴서 보를 설치하는 것과 또 무산보를 양양만동의 원천으로 옮기는 것과 또 황절보를 허수라동의 원천으로 옮기는 것의 이 세 가지 계책을 살펴보니 과연 명확한 의논이지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외롭고 먼 땅에 이 세 보를 설치하면 거기 생각하건대 적에게 도둑질할 자료를 만들어 더욱 패단을 이루게 할까 두렵습니다. 신의 계책으로는 경성의 어유관, 주아언과 길주의 사하부, 사말을동과 같은 서북의 여러 보는 군사가 적고 응원하는 곳이 멀어서 다만 적을 이롭게 할 뿐이며 스스로 지키는 좋은 계책은 아닙니다. 또 삼보를 외롭고 먼 땅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진을 요충지에 설치하는 것이 낫습니다. 진실로 한번 영북진을 설치한다면 안쪽에 있는 여러보는 철폐할 수가 있으니 여러보를 철폐하고 영북진에만 주력한다면 영북진은 당당한 하나의 진이 될 것이니 저들이 어찌 감히 우리를 엿보겠습니까? 이는 만세를 위하는 장구한 생각이므로 신이 반복하여 여러 번 진술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영북진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단지 예전대로 엄하게 지키는 것만이 마땅하고 다시 다른 뭐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밝게 살피소서 하니 임금이 손수 비답하기를 바로 나의 계책과 합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1일 M자 첫 번째 기사 서현정이 나아가서 진법을 익히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최한량을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백관이 탄신을 할애하였으나 임금이 받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상부에 싸르기를 조종진은 탐호죄를 범하였으니 유사전이라 하여 죄를 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건대 파직하여 후인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왕세자와 의정부 당상, 육조 판서와 장차 강무에 호종할 여러 장수, 유도, 수상, 수장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올량합 도만호 우로합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4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상부에서 전라도 분사 헌부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절제사 홍흥조는 이미 총재 홍부의 외손녀 강식의 장가 들고 또 순창의 별시위
우백민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래도 부족하여 본도의 병사로서 영광에 안치된 조정서의 딸에게 장가들고자 하여 그 집에 이르러 많은 위세를 부려 협박하였으나 조정서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딸이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였는데도 홍흥조가 그 고을 수령과 그 동생 홍흥치로 하여금 침실에 마구 들어가서 이를 보고 서로 발로 차게 하였으므로 탐음하고 완폭하며 무례함이 매우 심하였으므로 유사전이라 하여 이를 석방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근대 추국하여 엄히 징계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홍흥지를 파직하고 후초와 이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강무할 때에 낭우로합으로 하여금 수가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평조신 종은 팔랑 무쇠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7일 모 첫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강무하려고 전라도 평상도 황해도에 군사를 징집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살고지에 들에 모였는데 기병이 모두 7,800여 명, 보병이 모두 2,400여 명이었고 경중은 기병 2,400여 명, 보병 3,600명이었다. 우찬성 구치관을 지응사로 병조 정랑 이서장을 종사관으로 행상호군 김계를 좌상대장으로 지중추원사 김처일을 우상대장으로 대우군 김한 행첨지중추원사 민달 행호군 이준생 행상호군 박극영 설효조 권경 거평정 이복 진래정 이형 검산정 이연 춘양령 이내를 위장으로 삼았다. 상은 각각 5위이고 위는 각각 5부인데 부에는 장이 있고 부는 사통인데 통에는 장이 있어 제도의 군사를 분속시켰다. 또 한승부 윤 권반을 사복장으로 신종윤 효백을 사자위장으로 강승군 봉석주를 사대장으로 선정군 김승설을 잠류장으로 신천군 강곤을 공현위장으로 행상호군 권은을 만강대장으로 임자번을 장룡대장으로 이맹손을 파적위장으로 영천부원군 윤사로를 좌의정 권남 좌참찬 이승손 밀승군 박중손 중추원사 최항 하원군 정수충 중추원부사 성임 이조판 참판 한계일을 수상으로 청승위 심안의 영중추원사 심회 이조판서 박원형 호조판서 조승문 형조판서 이극감 호조참판 이석형을 수대장으로 삼았다. 하루 전에 김계 김처희가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녹양평에 둔을 치고 이날 바로 한 뒤에 어가를 거동하였다. 전후부 고치를 갖추고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염, 계영군 2정, 익형군 2관, 영순군 2부, 하승위 정현조, 영의정 신숙주, 좌찬성 황수신, 병조판서 윤자은, 예조판서 홍윤성, 공조판서 심결, 중추원사 윤사헌, 양성군 양정, 병조참판 김국광, 도승지 홍흥, 좌부승지 윤흠, 우부승지 노사신, 동부승지 이계손, 행상호군 이문가, 설계조와 선정군 10원, 상의원 2원, 충호비 3원, 향실 1원, 상서사 2원, 서운관 2원, 검루 1원, 사복록관 4원, 겸관 31원, 대간 1원, 이조 낭청 1원, 병조 낭청 4원, 사인 1원, 낭청 진무 8원, 의금부 낭청 4원, 군기감 2원, 사선서 1원이 수가하였다. 어가가 미사리들에 이르니 경기 도관자사 김종순과 양주부사 이효공이 와서 맞이하였다. 김종순이 매를 올리니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중궁이
환관 이춘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저녁에 풍천에 머물렀다. 밤에 문을 지키는 진무 조효빈, 정윤복이 표신을 가진 자를 검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임금이 친히 묻으니 조효빈은 어리석고 오역되어 잘못되었다고 대답하여 곧 용서하도록 명하였는데 정윤복은 말을 꾸며서 대답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연천현 가압평에 이르러 고구에 나아가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에 송졸원 평에 머물렀다. 강원 황해 평안도 도순찰사 한개미 황해도 도사 이신효 연안 도호부사 안의가 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주서 성준을 보내어 종묘에 진성을 바치고 문소전에 천신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우찬성 구치관원을 주장으로 삼았다. 어가가 강원도 초론부 경계에 이르니 관찰사 이함장이 와서 맞이하였다. 가을마현 사장에 이르러 타위를 구경하고 저녁에는 마산에 머물렀다. 중궁이 환관 최옥을 보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방제를 행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우익을 거느리고 사장 밖에 있었으므로 사복장 권반에게 명하여 사슴과 술을 씻고 달려가서 이를 내려주게 하고 겸하여 어제시를 내려주었는데 그 시는 이러하였다. 지난 기민년 봄에 기운이 산악을 휘둘러 한 번 내달아 10마리 날짐승을 떨어뜨리고 바라보니 봄이여 쏘아 한 마리 사슴을 꿰뚫었네. 잡은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헤아린 것이 68이었네. 홀로 천안을 기쁘게 하여 장차 평생의 업이라 일컬었는데 어찌 떳하였겠는가. 육사를 거느리고 연기나는 즐거움을 내려주실 것을 태종이 일찍이 강모할 때 승지를 부르기를 명하니 내수가 승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태종이 웃으며 이르기를 곧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승지들이 매양 주가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신숙주가 화답하여 올리기를 예전 선왕 때에 동산에서 나누어 사냥을 하니 사람마다 재주와 힘을 다하여 돈돈하게 다투어 사슴을 쫓았네. 성상의 무예는 실로 하늘이 주신 것이니 어찌 68에 거쳤겠습니까? 선의가 도로 부탁할 것이 있어 중흥의 대업을 이룩하게 하시니 돌아보건대 신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더불어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까? 천안은 세종대왕을 가리키고 육사는 임금이 그들이 많은 군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hen물이 하였다. 임금이 악차에 나아가서 여러 종친과 제출을 불러 입시하기를 명하여 술자리를 벌었다. 봉석주가 위내에 들어가서 짐승을 쏜 까닭으로 사대장을 파직시키고 전지하기를 봉석주의 어제 일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 강무에는 실로 큰 예가 있는 바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봉석주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매양 일을 맡음에 당하 여러 번 검령을 범하였으니 이는 바로 지혜가 능하면 남에게 거만하고 재주가 능력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끝내 장수의 임무를 주지 않을 것이며 다만 공신인 까닭으로 부귀를 누리게 할 뿐이다 하였다. 신숙주가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사슴 12마리를 중궁에게 보내고 사슴 1마리, 돼지 2마리, 술, 풍악 등을 유도장상과 승지 등에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선지를 받들어 서울에 있는 승정원에 치서하기를 사슴을 내려주는 어제시를 동봉하니 충훈부와 문신으로 하여금 받으러 화답하는 시를 지어 잘 써서 황궁하는 날에 주정소에서 올리게 하라 하였다. 주정소는 임금이 거동 중에 잠시 머물러 낮수라를 진어하던 곳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9월 3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저녁에 초론분 회산에 머물렀다. 평안도 경력 안극사와 한길도 도사 구자평이 와서 무난하였다. 세주시록 29권 세조 8년 9월 3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여 황해도 신천의 관노인 영속환관 박한과 강원도 횡성의 관노인 영속환관 황의지를 놓아보내게 하였다. 세주시록 29권 세조 8년 10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악차에 나아가서 종친 제출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어가가 평강현 석교 앞에 이르니 안변부사 윤관이 길가에서 알련하고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태종께서 강무할 때 호종하였습니다 하니 면주 5위 1령을 내려주었다. 저녁에 적산에서 머물렀다. 전라도 경력 고태필과 경상도 도사 김수광이 와서 문안하였다.